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7의 8번째 강의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얼마 전에 이제 6.4 지방선거 끝났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와 그의 딸과의 설전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에 살고 있는 캔디 고라는 고 후보의 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 후보는 자식을 돌보지 않았고 돈도 보내지 않았고 전혀 자식의 양육에 관여를 하지 않고 거의 버렸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글이었습니다. 27살의 캔디고는 어린 시절 아버지인 고승덕 후보에게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커다란 실망과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캔디고가 글을 올린 후 부동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고 후보는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았고 결국 교육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캔디고가 쓴 글을 읽어보면서 그 글에 서린 날카로움과 분노감, 원한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 직전 고 후보의 딸이 글을 올린 이유는 하나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에게 멋지게 복수를 했죠. 물론 그녀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이 되었고 익명성이라는 그 안에 숨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감수하고 글을 올린 거죠. 이제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제 고 박태준 포철 회장의 딸이자 캔디고의 이제 이모가 정말 잘했다는 댓글을 달았고 많은 이들은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고 후보는 자식을 버린 파렴치 안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은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 후보가 자신의 딸과 나눈 카톡의 내용을 올리고 자신의 두 딸을 위해서 자신은 재혼했지만 입양이라든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기는 자녀를 더 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내가 카톡도 보냈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고 후보는 구구절절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린 딸과 사실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그에게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일방적인 공격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로 한 20여 년간 경험을 한 바로는 진실은 공정하게 양쪽의 의견을 모두 다 들어봐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 진실은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각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캔디고의 말만 믿고 고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승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싶었고 이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어찌됐든 고 후보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딸이 파렴치한 아버지라는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바람에 마음에 큰 상처랑 정치인에게 가장 큰 생명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그 당사자가 바로 자기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캔디고의 글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캔디고처럼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전자제품을 제때 AS해주지 않는다고 또 공무원들과의 마찰에서 탄원서를 넣기도 했고 친구에게 섭섭하다고 그의 단점을 지적하는 문자를 넘어서 심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은 아니더라도
상품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전화를 걸어서 성질을 내거나 빨리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협박성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요즘 AS 센터 직원들은 그저 손님이 말하는 대로 듣기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저 참아야 하죠. 저는 그걸 알고 마구 뭐라고 해댄 거죠. 그들의 감정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으니까 빨리 원상복구를 해놓던지 해결해 달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들은 뻔히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저 당해야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몰아쳐댄 겁니다. 또한 친구에게 섭섭했던 점이나 화가 난 점을 문자로 보낼 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약점이나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캔디고의 글을 보면서 오버랩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자신의 가정사를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가 절대 반론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캔디고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캔디고의 주장이 틀린 점을 세세하게 지적했다가는 고 후보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을 겁니다. 딸과 싸우고 있는 모자란 아버지란 이미지 때문에 뭐 당연히 여론은 더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고 후보는 몇 가지의 변명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녀의 가정사는 인터넷에 퍼져버렸고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정한 게임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사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정확한 판단이란 없습니다. 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 정말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근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쪽의 정보만을 우리는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나이 어린 딸의 하소연에 우리의 감정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이성을 압도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래도 부녀지간인데 딸이 너무했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효의 사상이 남아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꼰대는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 인간이 인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화해와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캔디고의 글에서 예전에 제 모습을 봤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내게 상처를 줬고 내게 불량 제품을 팔았고 제때 AS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일견 모든 문제는 그쪽에 다 있는 거죠. 저에게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화가 난 걸 풀어야 했고 메일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견 전혀 문제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의 그런 모습이 부끄럽더란 겁니다. 분명 좋은 말로 얘기할 수도 있었고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었고 친구들이 섭섭하게 대한 것을 그렇게 모진 말을 써가면서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반박을 하지 못하는 상대에게 마구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대면서 내가 당한 손해나 피해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성화를 부려댄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또 친구나 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얘기할 수는 있었지만 왜 내가 그런 점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들도 같은 인간 동료이고 저의 글이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또 다른 인간이란 사실을 잊은 겁니다. 그저 내 생각만 한 거죠. 그들이 잘못했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고 친구들은 제가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또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해보니까 더욱더 제 모습이 투영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환자로부터 아주 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이제 가끔 비보험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비보험으로 하려는 분들은 유독 신경을 써서 절대로 보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보험 청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여기서 100%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부당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겠다. 또 의료보험공단에 민원을 넣고 또 대한정신과의사협회라든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홈페이지에 내가 이 부당 청구한 걸 글을 올리겠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사실 어느 의사가 돈 그거 뭐 얼마나 벌겠다고 뭐 일부러 그거를 갖다가 비보험으로 굳이 원하는 환자를 뭐 보험 청구할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의들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저분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렇게 했었지. 무조건 나는 옳으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은 그렇게 해도 싸다는 생각을 나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실제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도 나처럼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나의 반박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을 거고 분명 마음도 상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실제하는 어떤 존재로 여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이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고 그 사람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서 투병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받은 불쾌감의 정도를 넘어서 내가 항의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받은 것은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금 크게 생각해서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고 후보가 옳고 캔디고가 그르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캔디고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후회했듯이 말입니다. 복수는 당장은 달콤한 것 같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만 나중에 마주쳐야 합니다. 아버지가 낙선을 하는 바람에 멋지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좀 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비정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아버지도 나약하고 상처받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될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늙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연민이 들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자신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그가 꿈꾸고 있던 행정가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할지 모릅니다. 사실 교육감이란 자리는 행정가죠. 고 후보가 만일 자선단체의 이사장에 출마했다던가 한다면 그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분명 결격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행정가를 뽑는 것이지 자선단체의 장을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영화 중에 매그놀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깊은 병이 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부유한 노인이 자신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 노인은 어떤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돌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그 어머니는 정말 가난하게 살게 되었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한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찾아가 보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딱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나 늙어버렸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아버지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렸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실컷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정한 아버지는 다 늙어 빠져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아버지의 존재는 악마와 같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참 불쌍한 노인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노인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화해도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고 화해를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결국 나처럼 나약하고 상처를 잘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작은 일에 의기소침해지고 인생이란 고달픈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